안녕하세요. TS바이오가 HLB 파워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우회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제1호 조합이 약 400만 주, TS바이오가 약 400만 주로 나란히 엘파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TS바이오는 비상장 회사지만 엘파라는 상장 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TS바이오와 엘파가 합병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엘파를 통해 TS바이오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도 엘파는 TS바이오라는 공식이 입력될 것입니다. 우회 상장은 영어로 백도어 리스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뒷문 상장이죠. 앞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눈에 확 띄죠. 하지만 뒷문으로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감쪽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IPO를 하면 시장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쏠립니다. 청약을 할 건지, 한다면 언제 청약을 해야 하는지 투자자들 간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회 상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상장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우회 상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건실한 기업일 가능성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상장 당시에는 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기업들만 우회 상장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를 보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놀랍게도 셀트리온이 두 번째로 성공한 우회 상장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IPO를 정식으로 거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회 상장해서 코스닥에 입성하고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최근에 재산 15조 원으로 한국 최고 부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한 기업이라고 해서 부실한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상장할 당시에는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회 상장 기업이 전부 셀트리온이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 특출난 기업이 없지는 않다는 사례인 것이죠. 셀트리온은 ORChem을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인수한 ORChem은 PCB 기업입니다. 2019년 9월에도 살아있는 걸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셀트리온은 우회 상장했을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 셀트리온은 ORChem을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에 성공합니다. 셀트리온은 이전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좌절되니까 우회 상장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셀트리온이라면 당연히 코스피에 상장되어야 할 기업이지만 2008년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IPO를 못한 기업이었던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코스피를 가고 싶었는데 좌절되니까 ORChem을 인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 목표로 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그 첫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우회 상장한 걸까요? 인수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셀트리온은 유상증자를 선택했습니다. ORChem의 신주를 취득했는데요. 약 94억 원을 들였습니다. 반면에 TS바이오는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 진양고 회장의 엘파 지분을 사들였죠.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형태입니다. 셀트리온은 유상증자 후 합병한 형태고요. 결국 핵심은 지분을 취득하는 건데 방법이 신주를 발행받느냐, 기존의 최대 주주 지분을 넘겨받느냐 등등 디테일하게 다를 뿐인 겁니다. 2008년 5월 21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겠습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ORChe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ORChem이라는 회사를 셀트리온이 인수 합병하는 과정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유상증자죠.
TS 바이오는 그 첫 시작이 진양곤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었고요. 회사를 셀트리온에게 넘기는 건데 굳이 기존의 주주들이 돈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참여합니다. 셀트리온이 ORChem을 인수합병하면서 우회상장하자 주가는 급등합니다. 10일째 상한가라고 하죠. 5월 21일에 먼저 유상증자를 하고요. 셀트리온과 ORChem이 같은 날 곧장 합병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합병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갔습니다. ORChem이 상장기업이니까 ORChem이 시장에 남아있어야겠죠. 우회상장하려고 셀트리온이 ORChem을 인수한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ORChem이 존속법인으로 셀트리온을 흡수합병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인 셀트리온은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ORChem이 곧 셀트리온이 되는 것이죠. 우회 상장 후 주가는 현란하게 초급등합니다. 약 3,000원이었던 주가는 18,000원까지 상승합니다. 무려 6배가 오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셀트리온은 ORChem 유상증자 후 합병까지 하면서 우회상장을 하고 주가는 6배가 뛰었습니다. TS바이오는 HLB 파워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처럼 TS바이오가 L파를 흡수합병할지 아니면 다른 상장사처럼 최대주주와 자회사의 관계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어느 루트로 갈지는 달라지겠죠. 셀트리온은 곧장 합병까지 했는데 TS바이오는 곧장 합병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최대주주의 자리에서 사업을 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병 후에는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는 서정진 회장이 아닙니다. 넥솔이고요. 넥솔이 서정진 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정진 회장이 넥솔을 지배하고 넥솔이 또다시 셀트리온을 지배하는 형태죠. 셀트리온의 사례를 보면 우회 상장 후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ORChem은 단기간에 왜 6배나 주가가 뛰었을까요? 그건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니 주가는 저평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무엇을 비교했을까? 그건 ORChem의 시총과 셀트리온의 시총을 비교해봤던 겁니다. 셀트리온은 우회 상장 당시 이미 세계 3위 CMO 기업이었고 장외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은 적도 있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ORChem은 시가총액이 786억 원으로 1천억 원도 안 되는 기업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회 상장으로 ORChem이 셀트리온이 된 건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의문은 장외시장에서 시총이 1조 원까지 찍을 정도의 기업이었는데 셀트리온은 왜 IPO를 못했던 걸까요? 그건 2005년과 2006년에 매출이 전무해서 IPO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에는 가능했겠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회 상장을 선택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개성이 반영된 것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셀트리온은 정말 적극적인 기업이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TS바이오가 사실상 우회 상장한 것이란 주제로 과거에 셀트리온이 우회 상장한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TS바이오가 L파의 지분을 인수한 상태로 합병하면 셀트리온처럼 우회 상장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곧장 합병을 안 한 것으로 보아 현 상태로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TS바이오 입장에서는 TS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좀 더 키우고 합병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